자,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조금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형, 하이라키형 있었고 관계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실전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지원한다. 이 말은 테이블 형태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은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나중에 결국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거 역시 지금 말썽을 자꾸 피네요, 그죠?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 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 파일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이걸 링크드 리스트로 할 것인가, 배열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해시 테이블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고 빠르게 찾는 방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i3 같은 파일들, 인덱스드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이런 테이블들을 어떻게 파일 안에 어떤 구조로 매표할 것인가를 이렇게 많이 보고 연구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은 얘 구조가 변형되더라도 여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우리의 응용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파일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인터널 스키마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뭐죠?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빠르게 저장하고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들끼리, 회사 연구원들끼리 뭐 주구장창 싸우고 있겠네요. 이걸 서로 잘 만들려고, 그죠? 요쪽을 인터널 스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DB라는 엔진을 스스로 만들게 되면 이제 이쪽에 많이 하겠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 노는 거죠. 테이블의 구조를 만들고 데이터 데피니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있는 엔트리 이 값을 하나씩 넣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을 그랬죠, 그죠? DM. 이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거는 DD. 이거 참 필기가 이렇게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죠? 좋은 장비를 가져와도 필기가 잘 안 되네요. 답답하네요. 테이블 구조를 만드는 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하나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을 했는가 하면 A 부스는 요 회원 정보와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B 부스는 또 이 회원 정보와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베이스, 또 C 부스는 또 역시 이 데이터베이스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가정이 되어 왔습니다. 저 A, B, C, D 부스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보는 뷰, B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뷰, C가 보는 뷰, 이 D가 보는 관점이 다르죠. A는 회원과 자기 고유의 업무를 위한 자료뷰, B는 또 이 회원과 또 자기만의 뷰, 이렇게 되어 있고, 얘들이 각각 따로 관리하는 자료 사이에는 중복이 없다고 지금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중복이 있는 거 여기로 다 뺐죠. 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각각의 관점에서 보는 부서의 관점이나 아니면 업무하는 관점, 그러니까 뭐 나는 과목을 처리하는 사람이야, 나는 학생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적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뭐 학생 정보에 대한 공통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이 보는 뷰는 익스터널 뷰, 이 사람이 보는 뷰, 이 사람이 보는 익스터널 스키마.
근데 우리 이 결국은 이 A 부스가 보는 뷰와 B 부스가 보는 뷰와 C 부스가 보는 뷰, D 부스가 보는 뷰와 공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다 합쳐서 한 개의 DB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개념이다 그럽니다. 개념 스키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게 된다면 일단 A라는 부스에서 보는 관점의 뷰의 테이블 만들게 되고 거기다가 B의 테이블을 또 만들어서 더하게 되고 C에서 보는 관점을 또 만들어서 더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스타트는 개발할 때 익스터널 뷰에서 시작을 해서 개념 설계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익스터널 스키마에서 왜 익스터널인가 하면 유저가 본다 이거죠. DB 외에 바깥에 있는 유저가 보는 관점, 그리고 컨셉추얼 뷰는 그 모든 DB를 합친 관점, 개념 잡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안에 이걸 갖다가 뭐 링크드 리스트로 저장을 하니 많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까 되었습니까? 인터널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DB를 보고 설계를 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요거만 하면 되겠네요. 요거만요, 그죠? 우리가 뭐 설마 DB를 가지고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것도 아니고. 자, 스키마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워낙에 스키마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런 관점이 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스마다 관점이 다르고 부스마다 운용 자료가 다르다고 지금 계속 가정이 되어 있고 얘들이 공통 데이터가 있다 이거죠. 공통 데이터가. 그러면 만일에 이 입학생을 처리하는 부스다. 그럼 입학생을 처리하는 부스에 있는 분은 우리 학교의 어떤 입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이 테이블만 만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을 과에 배정하시는 분이 있겠죠. 과에 배정하시는 분, 입학생을 등록하고 과에 배정하시는 분은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두 개의 관점이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 학교에 우리가 학교에 컴퓨터학과, 수학과, 과학과도 있고 학생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 장비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 장비. 버스가 몇 대가 있고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몇 명이 계시고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은 관심 없겠죠. 여기. 그죠? 관심 없을 겁니다. 이런 건 관심 없는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익스터널 뷰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익스터널 뷰, 학생들이 가지는 익스터널 뷰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은 개념적 스키마다 그래서 공통의 스키마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키마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테이블이 있다면은 이건 집합이에요. 셋이고 우리 셋 시어리가 있어요. 셋 시어리, 셋 이론, 교집합, 합집합, 이 집합 더하기 차집합, 또 뭐 많은 집합들이 있죠, 그죠? 이 집합 이론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는 테이블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언어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게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도 제품 이름이 아니라 이 지리어가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는 SQL이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이게 표준화가 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는 MS SQL. 공개되어 있는 우리 누구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MySQL.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처리해서 자료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다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야죠. 이제 프로그램 하신 친구들 알겠지만 그 변수 베리어블의 구조를 만드는 거, 뭐 배열이다 아니면 구조체다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만드느냐? 이 테이블을 만드는 건 요 테이블 이름 학생인데, 그죠? 학생인데 학번 이름, 학과 등등이 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제약 조건들을 씁니다. 뭔가 하면은 요거 주 키야, 프라이머리 키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숫자가 들어야 된다면 여기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돼. 뭐 여러 가지. 여기는 남과 여 중에 하나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서 붙여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의 무결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결점이 없게. 여러 가지 특성들 여기 계속 기술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쉽죠? 이게 C 언어의 그 스트럭처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스트럭처 하는 거 똑같고, 다만 이제 요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길이가 캐릭터 10개, 캐릭터 8개, 그 다음 숫자, true, false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든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 테이블을 만들면 이 테이블을 드롭, 버릴 때, 이 테이블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드롭이란 쿼리 랭귀지를 쓰게 되고, 뒤에 있습니다. 그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때는 alt라는 언어를 쓰게 되고, 버릴 때는 드롭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개론에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이 테이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만들기 어렵지 않네요. 이 애트리뷰트들 이름 딱 정해주고, 여기 정해주죠. 정해주고, 얘들이 있다고 선언하고 테이블 이름 여기 적어주면 선언할 수 있네. 그 바꾸려면 Alt하고, 이 구조를 바꾸려면 Alt를 하고요. 이걸 버리려면 드롭을 한다. 뭐 그 정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SQL이라는 언어는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일주일 정도만 배우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금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쫙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또 구조도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거 또 덧붙일 수도 있고, 또 없앨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없애서 드롭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엔트리를 집어넣어야죠. 무슨 말입니까? 학생 한 명에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 학번이 2021001이고, 이름은 홍길동이고, 주소 대구 어떻고, 학번은 어떻고, 이메일은 뭐고, 이런 걸 넣어야죠, 그죠? 넣는 언어. 그게 셀렉터, 인서터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셀렉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다 칩시다. 크리에이터 테이블 학생 해가지고 학번, 이름, 학년 하고 한 다음에 이런 테이블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값을 넣었다 합시다. 인서트를 했다. 이 상태에서 이런 테이블이 두 개가 있다가 여기는 학과 테이블이 있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 값을 조회할 때 어떻게 하냐. 값을 조회할 때는 셀렉트문을 씁니다. 어디에서? 학과라는 테이블에서 죄송합니다. 셀렉터 from 학과죠, 그죠? 학과라는 테이블에서 갑시다. 학과라는 테이블이 여기 있네요. 근데 학과에서 학과를 또 가자 할 때 이 학과는 애트리뷰트입니다. 그러니까 셀렉터 애트리뷰트를 가져와. 여기서 지금 이걸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찾는데 조건이 회열 다음에 붙습니다. 회열 다음에 정원이 25초가인 학과를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라. 정원이 25초가인 학과 25초 요거 나와야 되고요. 요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학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요 테이블이 나겠네요. 여기 심리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가 되는 이런 구조의 테이블이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학과 테이블에서 정원이 25명 이상인 학과 이름을 찾아서 그 행을 모두 출력하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 여기를 스타로 바꾸면 됩니다. 셀렉터 이거 참 글자를 쓰려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도 잘 안 써지니까 스타 from 테이블 이름이 학과였죠. 여기서 회어 정원이
정원이 25. 야, 이게 지금 어떨 때 써지고 어떨 때 안 써집니다. 이게 원리가 뭘까요? 그 참. 이렇게 하면은 학과 번호, 학과 정원을 모두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학과 번호, 학과 정원 있었죠. 그걸 다 모두 가져온 거는 셀렉트 스타.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MySQL 같은 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죠. 이런 걸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해 보시면은 참 워크벤치라는 툴이 있습니다. 일하는 벤치는 커피 마시고 놀아야 되는데 일하는 벤치가 있는데 워크벤치를 다운을 해보면은 이 여러분들처럼 지금 컴퓨터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 테이블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하는 것을 그래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와 같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야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한번 깔아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셀렉트 쉽죠? 어떤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 선택할 수 있죠. 요로 선택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 어느 걸 선택할 때는 회원 이름이 뭐예요? 심리학과가 학과 번호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셀렉터 여기에 스타를 할지 학과를 할지 정원을 할지 이런 걸 리스트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선택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넣는 거 한번 알아봅시다. 넣는 거 인서트가 있겠다, 그죠? 인서트는 자 한 번 더 연습 안 해요. 셀렉트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여기서 이 테이블이 스튜던트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셀렉터 from student table 여기 딱 옵니다. 죠 테이블에서 조건이 회열 남자인 조건 남자 예입니다. 죠 조건이 남자인 것에 맞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줄 세 줄이죠. 세 줄이 딱 되는데 여기서 스타를 가져오라 그러면은 이 줄 한 줄, 두 줄, 세 줄이 다 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학번과 주소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와 주소 요거와 구미 두 번째 요거와 대구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남자만 가져왔다 그죠? 이것도 성차별하네. 자, 농담이었고요. 셀렉트는 그런 식으로 되고 인서트는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인서트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넣는데 학번, 이름, 학과, 성별, 주소, 특선물, 효능을 집어넣을 건데 각각 요값을 지어 학번에 요거, 이름은 요거, 학과, 컴퓨터, 성별, 주소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삽입까지 됐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셀렉트 하는 거, 입력하는 거 봤습니다. 업데이트, 딜리트가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테이블에서 얘와 얘만 가져온다. 뭐 얘만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은 이렇게 내는 것은 드롭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도 있다. 이건 자,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할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조인입니다. 조인까지만 알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DB 연산에서 중요한 걸 다 배우는 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벌써 DB를 다 배우게 되네요. 자, 학과와 학생을 테이블이 두 개가 있구나 보니까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걸 합치랍니다. 두 개로. 이겁니다.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고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걸 두 개 합쳐라.
학번 김미진은 2학년인데 체육학과인데 정원이 10명이야. 학번 최은경은 2학년인데 심리학과인데 정원이 50명이야. 여진규는 1학년인데 컴퓨터과학과인데 정원이 30명이야 라는 테이블을 두 개를 합쳐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학과라는 테이블과 학생이라는 테이블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테이블을 만들되 학과를 기준으로 해라. 여기 지금 학과 있죠. 여기 학과가 있고 여기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포링키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지금 이게 주키인 것 같아요. 주키 메인키인 것 같아요. 뭐 이건 중요한 건 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우리는 테이블이 있을 때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이 관련되어 있다면 두 개를 한 개로 만드는 건 쉽다. 심리학과 D1 학과 학생에서 학과가 먼저 들어온다 그죠? 심리학과와 자 다시 학생을 조인해라. 학과와 D1 심리학과 했는데 정은은 50명인데 여기서 학과를 기준으로 학생을 조인하라 그랬으니까 D1 심리학과에 누가 있어요? 최은경이가 있네요. 심리학과에 학번 2학년 심리학과 최은경이 딱 적어주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두 개를 붙일 수가 있다. 그러면 테이블을 두 개를 붙여서 여기서 셀렉션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되겠네. 딱 보고 난 다음에 학번 학번이 제일 작은 그죠? 학생이 다니는 학과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학번이 제일 작은 이 친구네요. 작다는 말이 가장 늦게 들어온 친구. 학번이 늦은 친구, 여진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다니는 컴퓨터 학과를 다니네요. 컴퓨터 학과를 다니는데 이걸 이 테이블하고 조인을 해놨으니까 여기 와 있죠. 여진구가 지금 학번이 제일 작은데 컴퓨터 학과에 다니는데 거기에 정원이 30명이네요. 그죠? 이게 테이블을 분리시켜 놔도 합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빼낼 수 있겠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이 되겠네요. 이제 이런 게 되네요. 그죠? 정원이 40명을 초과하는 학과의 학생의 학년을 나타내라. 지금 내 반 수업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이 많은 과의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은 과의 학생이 적을 때 공부를 잘하는지 궁금해졌다. 뭐 이럴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거 조인해서 학과와 학생을 합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합칠 때 학과를 합쳤다. 그죠? 요 학과. 그리고 여기 나왔어요. 여기에서 뭘 하라 그럽니까? 학년을 프린트하되 정은이 40명 넘는 것을 해라. 정은이 40명 넘는 거 요거다. 그죠? 얘가 학년이 몇 학년이냐? 2학년이네요. 이게 정은이 많은 학과에 있는 사람은 2학년 차가 내 수업을 듣고 정은이 적은 학과는 체육학과는 누가 있어요? 체육학과는 김미진이가 있는데 여기도 2학년이 듣고 뭐 이런 걸 한 다음 할 수 있다는데 이그제플이 별로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뭘 알아봤는가 하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는 걸 알아봤고 그 다음 테이블 구조를 바꾸는 걸 알아봤고 이 테이블을 날려 없애버리는 걸 봤고 그 다음 테이블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 값을 넣는 방법 인서터 그 다음에 조회하는 방법 셀렉터 이런 걸 알아봤고 또 테이블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합치는 조인을 또 알아봤고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연산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컨트롤 언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DBA가 쓴다고 그랬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부서가 공유돼서 쓰다 보니까 A 부서, B 부서, C 부서, D 부서인데 각각 사용 권한이 다르다. 그죠? 그리고 이 부서마다 사용 권한이 다르고 이 권한을 조정을 하고 자료 저작 권한을 조정하죠. 그다음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계정. 사용자 계정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줬다면은 B 부서한테 권한 줬다면 자꾸 사고 쳐. 권한을 회수를 해버려. 못하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DB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막 업데이트를 막 해요.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지금까지 들은 정보가 잘못됐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참 작업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DB를 이렇게 조정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딱 단위 작업이 끝나고 나면 뭐 100주를 바꿨다. 1000주를 바꿨다.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커밋을 하면은 내가 작업했는 게 반영이 되고 아니고 롤백을 해버리면은 내가 작업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어떤 작업을 쭉 해서 이걸 그대로 100% 반영을 하든지 아예 반영을 하지 않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작업을 반만 반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작업을 다 확장하겠다. 큰밀. 그죠? 아니면 백을 하겠다. 이건 롤백. 그러면 이제 작업 단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응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한 개 바꾸고 커밋 할 수도 있고 100개 바꾸고 커밋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컨트롤 랭귀지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씁니다. 프로그래머가 씁니다. 사용자를 등록하고 권한 주고 하는 거는 DBA가 쓰는 거고요.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크게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구조도 만들고 테이블 없앨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테이블 안에 엔트리들 각각을 데이터를 집어넣고 변경하고 또 삭제하고 CRUD다 그러죠. 테이블을 CRUD 할 수 있고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한 개의 레코더 줄 하나를 엔티티 튜플을 이렇게 CRUD 할 수 있다. 두 가지 CRUD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CRUD만 익히면 여러분 이제 DB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로 왔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테이블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테이블을 설계를 한번 봅시다. 지금 학번 김철수 컴퓨터 학번 남자 대구 주소가 대구다 그죠? 큰길은 컴프1을 듣고 있는데 컴프1은 3학점짜리고 교수는 이호경이고 있고 거기서 성적을 98점 받았다.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 또 한번 봅시다. 또 이런 식으로 뭐 이영희는 수학과인데 포항 출신이고 큰기론이고 컴퓨터를 들었는데 3학점이고 김길동이 교수고 90점 뭐별 문제가 없네요. 까지도 여기도 별 문제가 없고 근데 이영희가 여기 위에 다른 영이에요. 컴퓨터를 듣는 학부에 경준대 큰기록을 듣고 있는데 컴퓨터를 듣는데 3학점짜리는 좋은데 교수가 이효경이래. 헐. 컴퓨터는 김길동이가 한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이효경이 한다고 되어 있죠? 자, 테이블을 여러분들 이 테이블 구조 뭐 여러 개 있죠, 그죠? 내 부서에서 필요한 걸 갖다가 이렇게 묶으면은 요거는 익스터널 스키마고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 걸 다 때려치면은 컨셉추얼 개념 스키마다 그랬는데 이 테이블 설계가 DB 성공의 성패를 좌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일단 불필요하게 뭔가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불일치가 생기게 되고 이와 같이 불일치가 생겼다면 더 이상 이 DB는 쓸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잖아요. 지금 믿을 수 없는 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더구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관련됐다면 큰일 났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 더 봅시다. 다음 테이블. 다음 테이블 또 한번 봅시다. 학번, 이름, 학과, 성별 좋은데 고향이 대구인데 사과가 특산물이고 특산물은 사과는 피부에 좋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 영희는 포항인데 특산물이 과메기고 과메기는 뇌에 좋다. 혈관에 좋죠. 좋아요. 좋았는데 박희동이가 대구 출신인데 여기에 또 사과가 딱 들어오는 순간 요게 지금 중복이다. 요거 사과가 피부에 좋다고 요거 또 중복돼요.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구나. 앞 테이블 컴포원은 사망점인데 이호경이다. 이게 또 중복됩니다. 그죠? 더구나 여기서 컴포2는 사망점인데 김일동했다가 컴포2는 사망점인데 이호경 여기서 딱 지금 뭔가 수정이 잘못돼서 에러가 난다. 이 테이블 문제점은 불필요한 중복이 있더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과가 만일에 피부 효능이 안 좋았어요. 앞으로 이빨에 좋아. 이거 고쳐야 되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대구가 사과가 유명했는데 이제는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청송이 유명해졌어요. 대구 딴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바꿀 때 다 찾아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 5개밖에 없지만 이 엔트리가 네이버 같으면 뭐 1000만 명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구글 같으면 1억 명이 넘어가죠. 이걸 뭐 하나 바꿀 때마다 이렇게를 뒤져가지고 이걸 바꾼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설계를 할 때 이런 중복을 피해가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뭐 수학적으로 퍼스트 노멀 폼, 세컨드 노멀 폼, 서드 노멀 폼 이렇게 해서 서드 노멀 폼까지 구하는데 자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직관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테이블을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문제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여기에 자 학생에 관한 내용, 학생에 관한 내용, 학생에 속한 학과, 학생 내용, 학생 주소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학생에 가는 거고 요것도 학생에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빼. 학생이라는 엔티티에 관한 어트리뷰트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를 빼냅니다. 그 다음에 컴계론 이거 과목이다. 그죠? 컴계론은 자기 과목이 컴포1이래. 코드 3학점이야. 강의는 이호경이에요. 이거 하나를 빼. 하나를 빼고요. 컴계론과 컴포1 3학점 이호경 강의라고 하나를 빼요. 하나를 빼고 그 다음에 이 수강 성적을 보니까 이 성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있는 과목을 듣고 나온 게 성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성격은 학생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 과목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보니까 이 학생이 이 과목을 듣다가 생긴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물론 처음엔 어렵죠. 어렵지만 이 탭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학생이 컴포원을 듣다가 이거 빼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 그죠?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또 불필요한 중복이 생겼네요. 컴포는 3학점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학생이 컴포원을 듣다가 98점을 맞았다. 누구예요? 이 학생 2005-1201 김철수가 이거 찾아가서 김철수가 컴포1을 듣다가 이게 참 컴포1을 여기 있죠. 여기에 참 오늘 듣다가 거기서 98점 맞았다. 정보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2005-0315
이영희가 컴프2 과목을 들었습니다. 김길동 강의있는 컴프2를 들었는데 거기서 9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오류 났던데 컴프2를 김길동이가 관리한다는 정보와 컴프2를 이호경이가 관리하던 정보가 여기는 지금 있죠. 지금 이 중복돼서 미스패치되는 이 불일치한 아주 이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무결하지 못했어. 사용할 수 없다 정도까지 결론을 내리는 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 구조에서는 그런 식의 중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컴프1 이호경, 컴프2 김길동 땡.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드는 게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전번에 이제 제가 일전에 이런 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걸 너 테이블 몇 개로 나눠봐라. 어떤 친구는 2개, 어떤 친구는 3개로 나누는데 한번 봅시다. 학생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학생이 사는 대구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학생이 이건 지역과 요거는 지역의 특산물 이야기고, 그죠? 요거는 특산물과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나눈다면 학생에 대한 모든 내용을 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주소와 특산물, 지역과 특산물에 대한 내용을 빼고, 요거는 특산물과 효능을 이렇게 뺐다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중복해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대구의 특산물이 사과에서 배로 바뀌었다면 얘 배로 찾고 찾아가서 여도 배로 만들어야 되고, 그죠? 배가 간에 좋았다면 여기도 간 적고 여기도 간 적고 이렇게 하던 중복된 데이터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대구 사과 유명한데 이거 배로 바꿔버리면 되고, 배는 더 이상 우리가 중복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렇게 테이블을 잘 나눈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무나 짧은 시간에 DB 내용까지 다 결론했습니다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은 아니죠. 데이터를 만들고 장부를 만들고 이게 또 안 나온다, 그죠? 되게 불편하네요. 장부를 만들고 그 장부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재고 장부라면은 재고 장부를 만들어 놔놓고 누가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발송시켜야죠. 그러면 그 재고 장부를 고치고 또 그 입고가 됐습니다. 물건을 너무나 잘 팔려서 100개를 채웠어요. 그러면 플러스 100을 해가지고 그 장부를 플러스 100을 해주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계속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는 자료로 모델링하고 물건이 도착했어요. 물건이 도착하면 이거 자료를 물건이 도착하려면 이 물건을 창고에 갖다 실으라는 뭐 명령서를 프린트를 내린다고 해서 뭐 아르바이트 학생 뽑아서 싣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장부를 갖다가 플러스 100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물건이 나갔어. 그러면 물건이 나갔으면은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주고 물건 하나를 또 알바 시켜서 너 포장을 해서 배달 업체한테 연결해주고 난 다음에 구매 부서한테 돈 얼마 받아라 넘겨주면 되죠. 이런 것들은 함수 절차로 모델링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은 데이터 스트럭처로 모델링 됐습니다. 데이터. 이게 참 잘 쓰이면 좋겠는데 데이터로 모델링 됐는데 컴퓨터는 지금까지는 데이터 스트럭처로 우리가 뭐 링크드 리스트나 배열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DB가 전문화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테이블을 만들고 자료를 넣고 빼고 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이를 데이터베이스 랑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품화돼 가지고 대박을 낸 거죠. 오라클 같은 회사는 지금 뭐 컴퓨터 쪽에서는 뭐 그냥
엄청난 회사가 된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DB, 정보 처리, 이 DB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지금은 물론 컴퓨터는 계산하는 컴퓨터인데 계산보다는 정보 처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거기에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